딸 아이의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제 고1이 된 딸 미니가 성적에 굉장히 예민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짜증이 극도로 늘어서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화를 낸대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노력한 만큼 안 나왔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청 무기력해하면서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라고 한탄하고, 또 어느 날은 할 게 많다고 잔뜩 날카로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랑 대화하는 것이 엄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너무 힘들다고, 잔소리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쳐서 그냥 옆에만 있어주자 하고 기분 맞춰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럴 거 생각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미니랑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미니는 어머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거라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려니 할 텐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의욕도 없어지고 미래가 어두운 느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친구가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가 머리가 나쁜가 고민도 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미니의 공부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요. 미니의 걱정과는 다르게 제가 본 미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모른다 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잘해내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에 더 집착하고 파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다가 시험 대비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죠. 불안도가 높으니까 실전에서는 공부한 것도 잘 꺼내 쓰지 못해서 실력 발휘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자연스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노력을 온전히 공부하는 데 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데 쓰고요. 그 결과 성적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가이드를 주면서 같이 바꿔나간 적이 있는데요. 미니처럼 예민한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보통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아이 기분을 맞춰주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아이다 보니까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그냥 참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민한 아이들 중에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참아주시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뇌를 쓰고 있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뇌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요, 아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이에 맞춰 성적도 오르고 아이와 부모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인간의 뇌는 부위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른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16만 명의 뇌를 스캔해서 뇌의 각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미니와 같은 예민한 성향의 경우는 이 5가지 유형 중 집요형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요형 유형의 경우는요, 뇌 앞쪽에 앞뒤 일항이 과활성화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앞뒤 일항을 잘 쓰면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도전해서 결국 성취를 이뤄내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활성이 되게 되면 강박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싫은 게 많아지고요. 자꾸 사소한 걸로 논쟁하려 들기도 하고요. 성적이라는 것이 시험 범위 전체를 다 보고 잘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부분에 꽂혀서 그 부분에 집착하듯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시험 범위 전체를 볼 시간이 부족해져서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믿지 못하게 돼서 그 불안감 때문에 책상에 앉으면 실제 공부하는 시간보다 불안해하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해요. 그러니 또 스트레스 받은 것에 비해 결과는 나쁜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괴로워하다 보면 아예 무기력해져 버리기도 하는데요. 예민한 아이들 중에 학교나 학원 다녀오면 늘어져 있거나 핸드폰 하면서 멍하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보면 게으르고 공부할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 불안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걸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으니까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손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아이의 경우 뇌를 어떻게 써줘야 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앞뒤 일항이 과활성화돼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앞뒤 일항 과활성화는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아질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햇볕이 세로토닌 합성에 좋거든요.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받게 해주면 아이의 예민함이 확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집요형 유형의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오늘 할 작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주고요. 그것에 얼만큼의 시간을 쓸 건지를 정해두고 1시간이면 1시간 그 안에 끝내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날 해낸 것이 눈에 보이니까 불안이 줄어서 점점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씩 성취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성취를 느끼니까 자기 효능감도 좋아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민함도 점점 관리할 수 있게 돼서요. 예민함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제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가진 재능과 역량,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스스로가 가장 자기다운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아이들이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가 가진 특별함, 그리고 그 아이가 현재 가진 어려움을 가능한 깊이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10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15년 이상 10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 시기에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이가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도록 도와주면요, 이 아이들은 진짜 멋지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은 누구나 잘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꼭 맞게 스스로의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면 학습 성과도 오르고 심리 상태, 인간관계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사실 예민하다는 건 어떤 문제를 남들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 예민함이 잘 발휘되면 남들보다 미리미리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할 때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능을 120% 발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